설마 학사 편입하시려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차이도 별로 없고 오히려 일반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편입 최대 고민 바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죠. 알아보면 학사 편입이 유리한 것 같긴 한데 할 건 많고 따져보면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답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보다 유리한 건 팩트예요. 기명 모의고사 등수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기명에서는 일반 학사를 선택해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학사의 점수대가 항상 더 낮아요. 다만 학사 편입을 준비할 때 제대로 알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준비할 거면 절대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학사 따다가 나중에 학이 안 나와서 일반으로 돌리는 경우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일반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학사 편입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7가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려볼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마지막엔 편입이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이 잡히실 거예요. 첫 번째, 학사 편입이랑 일반 편입 차이가 뭐예요? 편입에는 지원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수능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 볼 수 있듯이 편입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는 건데요. 학사랑 일반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자격이 있어요. 학사는 4년제 대학 졸업, 일반은 대학교 2학년 수료 또는 전문대 졸업을 해야 편입에 지원할 수 있는 건데요. 학사 편입은 그럼 4년 뒤에나 지원할 수 있는데 어느 세월에 준비하냐고요? 그래서 보통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로 1년 내에 준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둘째, 저는 일반 학사 중에 어떤 게 유리할까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깔끔하게 2가지 케이스로 정리해드릴게요. 만약 학점이 30학점 이상 있고 편입 준비를 1년 넘게 할 수 있다면 학사를 추천드리고요. 평균 기간이 1년 미만에 30학점 이하로 갖고 있다면 일반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학점은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학사 편입은 TO가 한두 명이던데 더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학사 편입은 경쟁자들의 수준이 일반보다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 편입은 이미 괜찮은 4년제를 다니고 있거나 외국에서 리턴한 유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요. 학사 편입은 대부분 지방 전문대를 자퇴하고 학점은행제로 돌린 학생들이 지원해요. 따라서 학사 편입 지원자들의 수준과 커트라인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편입은 10명을 뽑지만 고등학생들이 지원하는 거고 학사 편입은 1명을 뽑지만 중학생들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쟁률도 학사가 더 낮을 때가 많은데 어떤 게 더 합격하기 쉬울까요? 넷째, 학사 편입 경쟁률은 어느 정도예요? 대학 학과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인서울 인문계 기준 평균적으로 30대 1에서 40대 1 정도고요. 자연계는 10대 1에서 20대 1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편입은 원서 접수 제한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명당 10개 학교 이상씩 지원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대학 10곳에 지원한 학생은 결국 대학 하나를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경쟁률은 뻥튀기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실질 경쟁률은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학사학위는 4년제를 졸업해야 얻는 거 아닌가요? 1년 만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건 기간과 상관없이 학점만 따면 졸업시켜주는 국가제도예요. 이때 학점은행제에서의 학점은 자격증이나 각종 시험으로도 딸 수 있어서 졸업하는 기간을 극적으로 줄이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제도 자체가 애초에 고령자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거라 20대 평균생들이 하기에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실제로 저도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상황에서 자격증을 몇 개 따봤는데요. 준비하는데 정말 얼마 안 걸렸어요. 한 일주일. 따라서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1년 만에 4년제 학사학위도 취득하면서 학사 편입 지원도 가능해지는 거죠. 여섯 번째, 학점은행제 학사 편입은 추천하시나요? 모두에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미 전적대에서 지원 자격을 갖추셨다거나 상황에 따라 학교 병행을 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 편입을 추천드리기도 해요. 다만 저는 가능하다면 합격률이 높은 학사 편입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치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억지로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건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고 계신 사실인데요. 전적대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끌어올 때 전적대를 자퇴해야 돼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재입학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전적대 원래 학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즉 휴학, 복학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퇴 때문에 편입을 포기하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학사 편입으로 대학 가면 차별이 있나요? 힘들게 대학 가는데 편입생이라고 차별이 있진 않을까?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닐까 등등 편입 이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딱 잘라 말하면 차별은 존재하지 않아요. 편입 이후에 대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면 그 이후는 뭐든지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신입생으로 들어가도 잘 못 어울리는 학생이 있는 반면 편입했지만 그 누구보다 학과 생활을 잘해서 인싸로 거듭나는 학생들도 많아요. 다만 편입생이라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본다거나 모임에 껴주지 않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편입 합격에만 몰두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꿀팁을 드리자면 인문계의 경우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 학사를 추천해요. 인문계 일반 편입은 사실상 유학생들이 쓸어가고 있어서 학원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학생들도 합격이 어려워요. 다만 이공계는 일반 편입의 문도 많이 열어주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일반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사를 하면 좋은 점은 첫째, 학사 일반 중에서 골라서 쓸 수 있어요. 원서 접수할 때 눈치 보다가 TO가 많고 경쟁률이 낮은 곳에 원서를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일반으로 20명을 뽑고 학사로 1명을 뽑는 상황일 때 뭔가 학사로 쓰기에는 부담스럽죠. 이럴 때 학사한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합격률을 높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일반은 선택권 자체가 없으니까요. 둘째, 지원 가능한 대학이 늘어나요.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 일반으로 쓰는 학생들은 시험 날짜가 겹쳐서 지원 못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서울의 대학만 20개가 넘기 때문에 일정이 겹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학사가 있는 학생들은 땡땡학교 학사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땡땡학교 일반 시험을 보고 이렇게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었기에 지원 가능한 학교가 최소 3, 4개는 더 많았어요. 지원할 학교가 늘어난다는 게 결국 편입 합격률 자체를 올려주기 때문에 학사를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편입을 준비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연락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